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에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 무지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커다란 어떤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 1월 14일 오늘 박종철 열사가 전두환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인 대공무실의 대공 경찰관들에 의해 물고문에 의해 아까운 젊은 목숨을 잃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독재 정권 치하였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치하해서 서울에 있는 치안본부, 그때는 경찰청을 치안본부로 했죠. 치안본부. 치안본부 소속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에 의해서 고문치사로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당시 박종철 여사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서울대 언어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었고 불과 나이도 젊디 젊은 1964년생이네요. 박종철 여사가. 그 당시는 22, 3, 그 정도였던 젊은 나이였고 특히 또 박종철 여사의 고향이 어디냐면 부산입니다. 이곳 부산입니다. 부산 출생이고 부산 서구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부산 서구 아비동에서 출생했어요. 만약 지금 박종철 열사가 그때 목숨을 안 잃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은 63세, 2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1964년생이니까 지금 생존해 있다면은 우리 나이로 60세, 말로는 62, 그 정도의 나이가 되는 되고, 이제 사인은 왜 죽었느냐, 왜 돌아가셨느냐, 그건 이제 대공 경찰관들, 수사관들의 대공 분실의 경찰관들에 의해서, 물고문에 의해서 질식사로 판명돼서 사후에 부검을 했겠죠.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 이 사건을 이어갖고 50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몰락이 되었습니다. 몰락이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도화선을 해갖고 이걸 분기점을 해갖고 6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항쟁에 참가했고 결국 전두환 독재 정권이 항복을 했죠. 항복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직선제를 정치했죠. 민주 국민들이 항쟁을 해갖고 직선제를 정치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마 치안본부장이 그 당시 치안본부장이 이제 이 사건 일어나고 와서 어떤 해명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제 은폐한 거죠. 은폐. 책상을 탁 치니 박종철 열사가 억하고 죽었다. 그런 식으로 생 깠죠. 은폐했죠. 물고문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낸 거죠. 치안본부장 작자가. 아마 그때 뭐일 겁니다. 강민창이 확실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치안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공갈을 쳤어요. 그러나 결국 진실은 밝혀졌죠. 은폐, 축소, 왜곡, 조작, 그저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죠. 이제 이걸 박종철 열사의 어떤 이야기를 사건을 어떤 영화로 만든 그 1987년
거기서도 있던 박종철 여사의 그 사건이 재조명됐죠. 이 사건이 1987년도에 일어났는데 1987년 1월 14일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1980년 5.18 강주항쟁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강주항쟁으로 이제 그 강주항쟁의 선량한 그 강주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한, 학살로 제압해갖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정권이 이제 50이죠. 50하고이죠. 50 정권이 정권이 계속 이어졌죠. 그때 강주 항쟁의 피를 먹고 압살해갖고 선량한 그 강주 시민들을 죽이고 나서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주 항쟁이 일어난 지 7년 만에 박종철 열사 사건이 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물론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간헐적으로 어떤 깨어있는 그 운동권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항쟁을 했지만은,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완전히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국민의 분노에, 민주화 열망, 그 분노에 기름을 부은 거죠. 완전 도화신이 된 거죠. 그래갖고 민주화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돼갖고 결국은 전두환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완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이 자들이, 이 정권을, 50 정권 담당자들이, 수뇌부들이 이 사건을 그저 축소 왜곡하려고 별수를 다 썼죠. 그러나 어떤 진실은 결국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걸 감추고 하는 그런 행위에, 저열하고 비겁한 행위에 더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 짓거리를 보고 국민들이 더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국민들이 거리도 쏟아져 나온 거죠. 전두환이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그때 구호가 뭡니까? 독재차도 독재타도 호언철폐 호언철폐, 독재타도 호언철폐, 그게 주된 고였죠. 그래 나온 시민들이 독재타도 호언철폐. 호언은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전두환 그 군부 정권이 거기 이제 호언한다고 장담을 했잖아요. 절대로 직선제한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헌재의 그 헌법을 지킨다는 얘기죠. 저거는 도저히 대통령 지지를 수용 못하겠다는 그 뜻이 호언입니다. 호언.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 뜻이 저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호언, 그걸 철폐해라. 그래, 그거를 외쳤죠. 거기 이제 직선제를 받아들이라. 대통령 지지 그 이야기죠. 결국 이제 두 손 앞발 다 들었죠.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이게 항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정권 차원에서도. 결국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했지만은 전두환 정권이 결국 전국민적, 전국적 거센 항쟁으로 이어져서 항복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이제 6.29 선언이 나왔죠. 6.29 선언. 항복 선언이죠. 6.29 선언이. 결국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 항복을 한 거죠. 이 자들이, 독재 정권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선제가 부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민주화의,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장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민주화 대장정이 시작된 그 기폭제가 된 게 박종철 여사의 고문치사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기폭제가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에 박종철 여사의 그 사진과 윤석열의 사진을 동시에 같이 올렸어요.
참 박종철 열사에게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 숭고한 열사의 사진 옆에 그 악랄하고도 저급하고 추한 독재자 윤석열의 사진을 같이 옆에 실어갖고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박종철 열사께서는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물론 너무나 비교되는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나라, 이 나라의 민주화의 한 획을 그었고 그 소중하고 귀한 목숨을 민주화의 재단에 헌신한 분이다. 길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열사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라는 그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영원히 자랑스럽게 기록될 이름이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윤석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박종철 열사가 만약 현재까지 생존했더라면은 윤석열은 박종철 열사의 또 대학교 선배가 되더라고 보니까. 물론 그 당시 아는 사이는 아니겠죠. 모르는 사이지만은 이제 유출을 해보니까 윤석열이가 나이 많아요. 박종철 열사보다는. 그러니까 만약 박종철 열사가 지금 생존했다면은 윤석열이가 박종철 열사의 대학교 선배가 되더라고 보니까. 같은 서울대학교 동문이거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윤석열은 가보니까 추정해보니까 윤석열은 아마 1987년 그 당시에 박종철 여사가 그 고문치사로 돌아가실 때 윤석열은 아마 추정해보니까 그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다. 이래 추정이 된다고. 그리고 윤석열은 12산 내란으로 어저께 드디어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잖아요. 특검에 의한 내란 특검에 의한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떨어졌잖아요. 결국 어저께 속보로 나왔죠. 밤에 윤석열이가 특검으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았어요. 사형 구형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민주화 열사로, 한 사람은 같은 대학을 나온, 한 사람은 민주화 열사로, 한 사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 내란 수괴로. 네? 얼마나 차별화됩니까? 얼마나 차별화되는 그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두 사람입니까? 어쨌든 두 사람은 서울대 동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은 한 사람은 민주화 열사로 영원히 추앙받는 존재로, 한 사람은 독재자 내란 수괴로 국민 대다수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존재로.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참 무서운 겁니다. 역사의 심판, 즉 역사의 심판이 뭡니까? 국민의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지기현 같은 내란 전남 그 재판부를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 그 지기현 같은 엉터리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 내란 피고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변호사들의 작태, 그 사람들 변호사들 맞아요? 소위 내란 피고인들이 그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시간을 질질 끌고 농라면을 따먹고 거기서 히히덕거리고 그걸 완전히 방치하고 있고, 판사라는 그 재판장인 지기현은 그걸 방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재판정이 마치 그 엄숙해야 될 그 내란 재판정이 마치 무슨 봉숭아학당처럼 개판졌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어저께 2026년 1월 13일 어저께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 걱정했죠. 또 연기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저께 밤에 사형 구형이 됐다는 속보가 올라오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나마 참 이거는 당연한 사형 구형 아닙니까? 사형 구형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기결이죠. 그래서 국민 대다수, 깨어있는 국민 대다수가 오랫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거? 오랫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사형 구형 아닙니까? 다만 이제 어리석고 그 괴랄한, 이상한, 그 집단, 거구 무리들은 이걸 인정 안 하겠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이걸 환호하고 있어요. 윤석열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박종필 의사와 윤석열의 그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참 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참 역사의 심판은 정말 무섭다. 진짜 엄중하다. 역사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과거 역사도 그렇지만 과거 역사를 봐서 그렇지만은 불의가 득세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가 한동안 득세를 하고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 그게 하나의 우주의 대법칙이고 진리다, 순리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이 어저께 검찰 특검의 어떤 사형 구형이 떨어졌지만은 아직 이제 또 판사의 최종적인 선고가 남아 있잖아요. 어저께 내린 구형이 지나지 않는 거고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판사의 선고가 남아 있죠. 물론 엉터리 판사, 이상한 판사, 지기현이 판결하겠죠. 어쨌든 지가 재판장이니까. 어떤 선고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지견이라도 우리 그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압박을 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라고 계속 압박을 줘야 돼요. 당연히 선고는 법정 최고형 사형 검찰의 구형과 같이 특검의 구형과 같이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돼야 됩니다. 선고도 당연히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돼야 돼요. 물론 저는 사형 선고만 하면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만은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사형 선고가 떨어진과 동시에 사형 집행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뭐 몇십 년 전부터 사형 폐지국이 가까운 나라가 국제사회로 그래 분류되고 있지만 사형 폐지국으로 지금 사형수들 많이 있죠. 현재 사형수들이 많이 있어요. 각 구치소나 교도소에. 그러나 그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은 윤석열만은 사형 선고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집행해야 된다. 사형을. 그래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집행을 사형을. 이 대한민국 나라에 앞으로 차후에 윤석열 같은 불법 쿠데타, 불법 계엄, 불법 내란을 획책하는 괴물들의 출현을 원천 봉쇄하는 길이다. 하나의 경고죠. 역사의 경고로 그런 뽐보기로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꿈꾸지 못하고 핵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이 땅에 불법 내란, 불법 쿠데타, 불법 계엄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의 한테 윤석열에게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아요. 어저께 그 특검의 구형에서도 구형을 내리면서 특검 검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구형 내리면서 전혀 반성 안 하고 있다. 윤석열. 모든 책임을 부하들이 전가하고 있다. 진짜 뻔뻔하다. 그러니까 어떤 감형의 여지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어저께 특검에서 구형 때릴 때 전혀 반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는 감추고 전부 부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감형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특검에서도 어저께 밝혔어요. 구형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몰염치하고 비열한 자입니까, 윤석열이가. 에? 진짜 찌질하기 없는 자예요. 이런 자가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으로 3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도 좀 정신 차려야 돼. 에? 그러고 언론들도 좀 제대로 좀 반성 좀 해야 되고, 결국 조중동 이런 썩은 기레기 언론들이, 적폐 언론들이 윤석열이라는 가짜 상품을, 완전 엉터리 상품을 진짜처럼 꾸미주고 띄워주고 감춰주고, 그래갖고 국민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갖고 여론을 호도시켜 갖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언론들도 진짜 무겁게 반성해야 돼. 그런데 어떤 언론도 그렇게 윤석열 찬양하고 띄워주던 그 언론들이 반성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조중동, 특히 적폐 언론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역사의 본보기로 윤석열에게는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단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고 또 추가해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내란 가담자가 어저께 한 7, 8명 정도 어저께 구형이 떨어졌죠. 경찰청장, 서울청장, 서울경찰청 이래 어저께 구형이 나왔던데 보니까 그 윤석열 다음에 누가 그 어떤 주동을 했습니까?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석열 다음으로는 김영현 전 국방장관, 그 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이 김영현하고 여인형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윤석열 못지않은 죄를 지은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 응? 윤석열이 내란 수개의 우두머리지만은 그 밑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 자들한테도 윤석열이 못지않은 그런 죄를 범한 놈들이야, 이 사람들도. 응? 내란의 주동자예요, 내란의. 그러니까 김영현, 여인형은 윤석열 못지않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라고. 이 김영현, 여인형에도 균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엄중한 균형이 선고돼야 돼요. 이 자들도 아직 반성 안 하고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김용현한테는 구형이 떨어졌더라고. 김용현한테 보니까 무기징역이 떨어졌는데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거로 무기징역이 그 구형이 됐는데 예인형은 어저께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 차후에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김용현, 예인형 이
두 사람 군인 출신이야. 군인. 여인영은 방첩사령관 현역 군인이었고, 김여영은 국방장관은 퇴임했죠. 퇴임한 그 국방부 장관 어쨌든, 군 장성으로 있다가 국방부 장관 됐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정치 군인 출신이에요. 정치 군인이야. 둘 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군부에 대한 어떤 경고 차원에서라도 군인들한테 대한 어떤 정치 군인들 한테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이 두 사람한테는 불법 계엄에 앞으로 다시는 이 군인들이 불법 계엄에 같이 가담 못하도록 하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김용현 여인한테는 중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차후에 미래에 어리석고 이상한 또 정치 군인이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경고를 때려야 돼요. 중형을 내려보면서. 이상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어제, 2026년 1월 14일 오늘, 이 두 날은 참 의미 있는 날이다. 역사적으로. 어제는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이 구형되었고, 오늘은 민주열사 박종철 열사가 귀한 목숨을 잃은 날이었습니다. 즉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로부터 그 젊디 젊은 생명을 잃은 날이었습니다. 만약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제2, 제3, 제4의 박종철 열사와 같은 희생자가 나왔을 겁니다.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제2, 제3, 제4의 박종철 열사와 같은 희생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수많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그 독재 정권의 윤석열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 그러니까 박종철 같은 그런 열사들이, 그리고 또 광주 5.18 광주 항쟁에서 희생된 광주 영령들이 윤석열 내란을 제압하는 데 원천이 되었다. 도움을 주었다. 그 영혼들이 윤석열 내란을 제압하는데 그 영혼들이, 민주 영령들이 윤석열 내란을 제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래갖고 그 힘이 원천이 돼갖고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윤석열 내란을 제압한 거 아닙니까? 그 영령들의 그 영혼의 힘을 받아갖고 그 열사들의 의지를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갖고 윤석열 내란을 제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다시 한번 오늘 박종철 열사의, 특히 박종철 열사는 또 부산 태생입니다. 제가 부산 시민으로서 각별한 또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박종철 여사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기리고, 윤석열에게는 거의 범죄 행위에 합당한 선고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도 반드시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 이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